사건은 북한의 기습적인 잠수함 공격에 우리 군이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잠수함 대처 능력은 얼마나 보강됐을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박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년 전 46명의 승조원이 전사했던 2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의 모습입니다.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임무 수행을 하던 중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왜 미리 북한 잠수정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초계함 밑부분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음향探知 장비인 소나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30여 척의 초계함에는 아직도 구용 소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때문입니다. 구용 소나는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 NLL에 원거리 탐지용 수중 음향 센서를 설치하는 것 역시 예산 문제로 내년쯤으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우리 군이 훈련 횟수를 늘리고 장비를 일부 보강했지만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막기에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천안함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송영석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그가 생활화된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27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인대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며 온몸의 활력을 키워줍니다. 발을 제2의 심장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걷습니까? 제가 걷는 보통 걸음, 시속 4km 정도입니다. 하지만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이보다 2배 빠른 속도로 하루 30분 이상 걸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30분간 빠르게 걸을 때 소모되는 체지방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 71kcal, 가볍게 달릴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회씩 꾸준히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3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의 운동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걷기족을 위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도는 결국 우리 관할일 수밖에 없다고 장담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없는데요. 송영석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닙니다. 파도가 드셀 때 정상 부분만 잠시 드러나는 암초입니다.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도상의 빨간색 선이 중국 측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파란 선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럴 땐 중간 지점에 선을 그어서 관할 수역을 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확실히 우리 수역 안에 있습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던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 등 대표적인 해양 경계 획정 관련 분쟁들도 모두 중간선 원칙으로 해결됐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이 길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단 거리가 우리 쪽보다 100km 더 멀기 때문에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런 만큼 차분히 대응하되 중국을 압도할 논리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명백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만큼 사료 수집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유용두 기자가 보도합니다.